성공선자 가자! 성공선자 가자! 성공선자 가자! 오늘 주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년도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드릉드릉 지금 시동이 걸리는 것 같다. 이게 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요일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 그 휴전 협정이 결렬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궁금하다는 게 결과가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반응이 궁금하다라는 거였죠. 근데 사네? 그럼 왜 사? 했을 때 진짜 올해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게임이 시작하는 자리로 왔죠. 왜냐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들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 지금 그래서 금융사들부터 쭉쭉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저희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1년 내내 오르는 게 아니고 연말에 갈수록 이제 주식은 숨고르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초에 갈수록 그해 게임을 시작하는데 올해 연초에 주가가 못 올랐어. 왜? 진짜 전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석유 막 터트리고 뭐 난리 났는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이거 지금 전쟁 상황에서도 실적 잘 날 수 있냐 걱정을 했는데 이제 진짜 올해 주식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참고 이제 안 돼. 더 이상 안 돼 해서 달려나가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둘의 협상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한다면 유가 200불, 300불도 볼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진짜 뭐 이란이 미친 척하고 주변에 석유시설 다 불내고 막 그러면은 뭐 산화해버리는 거잖아. 맞아. 그냥 자폭 말 그대로 순교 산화 자폭 작전으로 이제 가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그때는 이제 유가 200~300불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보니까 지금 뭐 뒤에서 연락을 한다 누군 연락 왔다 누군 안 왔다 그러고 막 하는데 내 생각에 중요한 건 시장에서 협상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좀 보니까 진정을 한 거지. 그래서 유가가 지금 진정을 하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아, 이 정도 유가 뭐 90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실적 시즌 가동해도 되겠다라고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실적이 좋은 애들이 주가가 눌려있던 게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봐봐요. 주가가 우리가 지금 5배인가 4배 정도 올랐잖아요. 우리 연초에 비해서 거의 1000불이니까 샌디스크만 보면 일단 이익은 더 지급했다고. 맞아. 아니 진짜 내가 여기서 환장하겠는 게 뭐 주가가 비싸 주가만 보지 말고 이익이랑 주가를 같이 봐야지. 그렇지. 네 눈에 주가만 보이냐? 야, 이익도 있어 이익도. 이익이랑 주가랑 봐야 되는데 이익만 봐. 아니 주가만 봐. 이런 거랑 주가랑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뭐 무슨 선을 넘었다 뭐 선과 얼마나 멀어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익은 만약에 이익도 차트가 있다면 이익은 더 치고 나갔다 주가보다. 이게 포인트란 겁니다. 주가가 지금 따라오는데 바쁘다고. 이익이 엄청 치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3전 하이닉스 그거 봐봐 지금 올라가는 거. 바쁜 게 안 느껴져. 주가가 눌렸어 스타트가. 주가가 왜 눌렸어 그동안 전쟁 때문에 눌린 거 아니에요. 200불 300불 갈까봐 걱정스러워서 막 걱정이 많아. 막 생각이 많고 파워 애니야 증시는. 그래. 만일에 제가 미친 척하고 다 때리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둘 다 타코 하잖아요 지금. 그치. 이거 확인하니까 이제 엔비디아 의심하지 좀 마. 엔비디아가 신이잖아. 맞아. 별명이 횡보디아래. 아 진짜. 야 엔비디아 횡보디아라고 부르지 좀 말라고. 매년 연봉 좀 보여줘봐 연봉 좀.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진짜 행보를 했는지 한번 팩트로 갑시다. 팩트 체크로. 자 엔비디아 안으로 보면은 어디가 행보를 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가 횡보디아에 매년 올랐는데. 이거 제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횡보헤드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각할까 둘 중 하나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2022년도 요는 말씀드렸죠. 이때 빼고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올해도 보면은 벌써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작년에도 말했죠. 무역전쟁 끝나는 4월달 지나자마자 무역전쟁에 눌려있던 주가가 올라서 결국에 연말에 180달러 200달러 가잖아요. 야, 랠리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횡보한 거지. 근데 1월부터 왜 못 달렸어? 트럼프가 개지랄하니까 못 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5월달 되니까 달리잖아 지금. 그 연봉 또 쓰는 거야 아까 봤듯이. 이제 이게 올라가겠죠. 연봉이. 그리고 여기서 몇 퍼센트 올랐는데 70% 올랐는데 70%. 지금 5%밖에 안 됐어요. 아, 나 미쳐버리겠네. 이러다가 공매도 친다? 왜 공매도를 치냐고 지금 환장하겠죠. 물불 가리지 말라고 지금 막 돈이 막 떨어지는 게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아 물불 언제 가려? 우리 샌디스크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치. 언제 샌디스크 너무 올랐어. 언제 팔아야 될까?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근본적인 에코프로비 이런 데처럼 실적이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 물 개원해야 돼. 물불 가리는 게 아니라 먹은 것도 다 개원해야 된다고. 분기 QOQ 치고 나가는 게 꺾였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쳐야 될 시기가 실적이 꺾였을 때다. 영혼까지 팔아 그때는. 내 영혼까지 팔라고 그거. 그치. 아 영혼도 들고 있으면 안 돼. 한 점에 티끌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공매돈 치지 말고. 맞아. 왠지 몰라 그거는 맞아. 어떻게 됐지. 왜냐하면은 우리 꺾인 다음에도 에코프로비 2배 올랐잖아. 꺾였는데 이 다음에 이제 실적은 꺾여서 나중에는 따라오지만 이게 언제 따라 내려올지를 모른다는 게 에코프로비엠 씨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실적이 꺾이고 나서 한 40만원 그만에 팔았는데 그리고 50만원 찍어가지고 저희가 조롱을 당했어요. 너네 팔고 더 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공매도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뭐 치지 말되 일단 실적이 꺾이면은 우리는 일단 우리 매수 스타일에서는 매도를 치고 보는 게 실적이 꺾인 타이밍 그때다라는 거죠. 조롱도 롱이다. 막 이러던데. 롱이구만 그거. 롱이야. 하여튼 우린 조롱 당했어요. 아 그래서 일단은 영진이 말대로 가장 반드시 팔아야 되는 순간은 실적이 꺾이거나 뭐 시장에서 강한 반응이 왔을 때죠. 우리가 뭔지 모르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나 불안한 거 너무 싫어. 그럼 팔아도 되지. 3-4배, 4배 먹었잖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야, 4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막 전문가들이란 사람 보니까 5%, 10% 뛰기 하더만. 대단하네. 이게 개미야, 이게 개미야. 그러니까 5에서 10% 뛰기 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방법론이죠. 그 사람의 방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야. 맞아. 5에서 10%하고 손절 라인 뭐 1%에서 뭐 짤짤이 계속 치면 언젠간 맞아 들어가겠지. 근데 언제 부자 돼 그거. 아니야. 잔발. 잔발이야. 내가 느끼기에 우리 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일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죠. 실적 꺾이기 전에 판다. 그치. 아니면은 1년 매년 게임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적정 주가 PER 형성되는 거 거기서나 그 위에서 판다. 그치.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갈수록 거의 웬만하면은 적정 퍼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연말, 예를 들어 8월 이후에 되면 거의 주가가 적정 퍼를 맞춰주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12월 결산인 애들 위주로. 그럼 이제 그때 적정 퍼 근방에 왔다, 아니면 적정 퍼보다 좀 더 갔다 이러면 이때 매도를 하는 게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대신에 리스크도 있죠. 예를 들면 샌디스크가 지금 2027 회계년도 기준으로 퍼 15면 1,500달러 근방이요 지금. 맞아. 그 가이던스가 올랐어. 1,500달러까지 이제 나는 있겠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주가가 어때? 여러분 주가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지 않아. 지금 뭐 나스닥 100 편입됐잖아요. 그거 월요일에 편입되면 조정 받는다고 10에서 15%에서 20%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편입될 때마다 지수 편입되면 떨어진다고. 그치. 편입 전에 오르다가 편입되면 떨어져. 근데 이거 견디고 이제 8월에서 10월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거를. 막 15% 20% 꽂힌 다음에 올라가고 마이크론 봐. 이거 존나 꽂힌 다음에 올라가잖아 지금. 마이크론 차트 좀 보여줘봐. 자 마이크론에 봐봐. 저거 떨어진 거 봐봐. 실적 나고 실적이 흑대에서 났거든 저기. 그치. 진짜 잘 나더라잖아 진짜. 야 지금 어때? 다 올라왔네? 다 올라와. 근데 이걸 견뎌야 된다고. 실적만 보고 믿고 견디는 거야 이게. 그게 견디면 올라와. 근데 개미들이 이제 요 구간 싫어서 던진다고 지금 이거. 그치. 무서워요. 아이 진짜 무섭다고 하지 좀 마. 이렇게. 무서우면 팔아. 내가 말했잖아. 무서우면 팔아. 이거 4배 먹으면 많이 먹은 거야. 그렇잖아. 우리 따라섰으면 4배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무서워요. 이러지 말고 팔라고 무서우면. 맞아. 근데 우리 스타일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PER 적정 주가까지 먹겠다가 우리 스타일인 거고. 예를 들면 8월까지 퍼 15까지 갈 건데 그럼 1,500달러 8월에서 10월까지 무조건 갈 거야. 야 그때 막 실적 경진이 아까 처음 말한 대로 꺾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치. 그러면 그거 존나 막 30%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못 먹고 떨어지는 거 뭐 여기보다 더 못 먹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우리 리스크를 감수한다라는 거죠. 맞아. 진짜 그래도 그 지랄 났잖아. 그치. 그래도 그때 몰랐지. 몰랐지. 근데 막 실적 꺾이잖아요. 뭐 외부 변수가 있어서 막 꺾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스타일은 항상 끝까지 실적을 그러니까 꺾이든 말든 꺾이는 걸 눈으로 보고 파는 게 우리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스타일별로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내일 2배 이상 먹었으면 많이 먹었잖아. 그치. 솔직히 말해서 많이 먹었잖아. 그거 평생 몇 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먹여준 거잖아. 아니 그러면은 만족하고 나와도 되지 않나? 더 올라갈 수 있지. 우리 생각대로 해서 실적이 안 꺾이고 계속 메모리가 부족하면 올라가겠지. 맞아. 우리는 거기다 베팅을 한 거고. 이런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위험 아무것도 감수 안 하고 수직선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이게 되겠냐 그게? 그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항상 그 리스크가 있고 떨리는 구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팔면 그 구간을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하지 양자택일이죠. 좀 여기서 수익을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볼던지 아니면은 좀 리스크를 감내하고 끝까지 15까지 들고 있을 건지 선택하는 구간이 맞다. 근데 우리 스타일은 그렇게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스타일이다. 이건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야지 뭐 우리가 주가를 맞춘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 많이 먹었으면 만족하고 나갈 수도 있지. 자 이게 우리의 매도 방식이고 우리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 우리 투자 철학에 따른 매도 방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왜냐면은 돈을 쫓으면 우리가 막 짤짤이 하는 게 맞죠. 그렇지. 근데 우리의 투자 철학이 세상을 나아가게 한다라고 해 있잖아요. 근데 막 세상을 나아가게 하는데 돈이 이럴 것 같아 막 짤짤이 치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잠깐 빠져봅시다 이렇게. 여러분 우선 돈을 지킬 거야. 돈 거리면 말이 안 되잖아. 세상을 나아가게 한다는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꺾이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꺾이면 그게 끝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그 철학적으로 봤을 때. 맞아. 그러니까 세상이 구현이 됐네. 우리 다음 일을 하자 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막 돈 거리면은 막 짤짤이 미친 듯이 쉬고 싶지. 주가가 미친 듯이 오는데 이거 조금 빠지면 여기 전에 팔고 막 사고 야 그거 10번만 하면 재벌이야. 맞아. 안 된다니까 그게. 뭐 지금 AI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은 AI가 그만큼 세상을 엄청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거지. 세상 자체가 다 바뀌고 있잖아 AI로. 그러니까 엄청 거대한 물결이에요. 어떻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미친 듯이 밀어올릴 대한민국. 그 정도의 거대한 물결에 저희가 지금 합류를 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게임은 시작됐고 우리는 버티기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버텨. 돈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루어질 때까지 버틴다고. 자 그래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 전략은 이렇게 갈 거고 많이 벌었으면 나와도 되겠죠. 뭐 60% 아까 보니까 뭐 많이 벌었잖아요. 뭐 솔직히 적게 본 건 아니죠. 잃고 싶지 않으면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맞아. 난 60% 만약에 막 1000 들어왔어. 600 벌었어. 나 이거 이렇게 싫다.
마이크론도 꽂히는 구간이 있다니까. 그 마이크론 꽂혔잖아. 아까 봤잖아, 여러분. 이렇게 낙하하잖아. 약간 뚫려. 그 여러분 털려고 하는 거야. 동동거리는데 털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롤러코스터 태우는 거라니까. 무슨 있는 건 알겠지 생각은 들긴 들죠. 근데 이건 건데 비일비재. 근데 물론 조사는 그러니까 해야겠죠. 하지만 그 별일 없으면 무조건 올라온다. 마이크론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이게 이 정도로 꽂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털려고 꽂는 거야, 쟤들이. 최고 시즌 났거든요. 가이던스도 좋았어. 컨퍼런스 콜드 이제 앞으로 우리 단연 계약한다. 이제 우리 경기 지난주 딜에 많이다라는 것까지 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벌써 이렇게까지 꽂히는 게 이게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슬슬 그 다시 오늘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은 주식시장이 드디어 올해 게임 시작할 것 같으니까 샌디스크도 올해 게임 시작하면은 1,500달러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4월 30일 날 실적 나면은 가이던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실적에 따라서 그 CEO가 또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 막상 까보니까 더 될 것 같은데 EPS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증권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EPS를 수정하는 수도 있겠죠. 그게 4월 30일 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전쟁 무서워서 투자 안 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 시즌 이제 게임이 시작됐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 종목을 찾아야 될까? 그치. 궁금하잖아. 안 하고 있던 사람들. 안 하고 있던 사람들. 올해 게임 시작 그 아주 인기 있는 애들은 했어요. 맞아. 자, 봐봐. 나스닥 그 연차트 보여줄 수 있나? 자 나스닥 연차트 올해 띄워드릴게요. 나스닥 연차트입니다. 자, 이 나스닥 매년 연봉이 쓰죠. 나스닥 연봉이 맨날 서. 근데 올해 안 썼잖아. 게임 안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여러분, 전쟁이 무섭고 유가가 무서웠고 두려워서 투자 안 했던 사람들도 기회가 있다.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치. 그 방법은 이제 두 가지야. 하나는 우리처럼 이제 샌디스크 같이 이미 얘네는 너무 확실해. 우리 잘할 거. 맞아. 그러면은 이제 샌디스크 연봉이 나스닥이랑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그치. 봐봐. 나스닥이 지금 안 올랐는데 올랐지. 그치.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하다고 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론 봐봐. 또 올랐지.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전략이 이렇게 오른 애들을 처음부터 못 먹어. 중간에서 타고 들어가서 막바지까지 먹겠다 전략. 우리가 말했죠. 실적 지금 가이던스대로는 샌디스크 1,500달러다. 그치. 그럼 50% 남았다라는 거야. 근데 떨어질 수도 있지. 말했죠. 나스닥 100 변이 때문에 롤러코스터 태울 거라고. 그때를 노려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70에서 100%될 수도 있다고. 그 다음에 실적이 더 잘 나면 그치.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2,000달러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계산을 하고 계산을 지금 게임을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차트 봐봐. 엔비디아 차트. 거의 안 움직였죠. 거의 안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이익 증가는 거의 7, 80% 잡혀 있다고. 맞아. 그러니까 주가는 안 오르는데 이익은 크게 잡혀 있어. 그럼 엔비디아 지금 달리잖아. 왜 달려? 가야지. 이익 증가만큼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럼 게임 언제 시작했죠? 지금 MVK 실적 발표 언제야 지금? 그 타잖아. 애들 지금 타는 거 안 보여? 그 1차트 보여줄게요. 이렇게. 지금 막 타고 들어가는 거 안 보이냐고. 지금 바쁘잖아 애들. 올해 게임 시작하려고. 막차. 여러분 막차야 막차. 아 물론 실적이 우리는 이걸 신이라고 믿지만 실적이 그치. 대단히 가져하에 말하는 거다. 꺾이면은 대단해야 돼. 대전제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대로 7, 80%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출발 안 한 애들, 출발 안 한 열차들을 타는 방법, 아니면은 이미 잘 가고 있는 애들을 타서 중간에 타서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방법 두 개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 아직 여러분들한테도 투자 안 했어도 기회가 지금 시장에 널려 있다. 올해 게임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시작했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뭐야? 기대 수익이 남은 애들. 이익 증가가 큰 폭인데 연봉이 안 쓴 애들. 그치. 이게 땡큐지 지금. 땡큐예요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가이던스 좋고 더 상향한다 이 소식 나오면은 난리 난 거야. 그치. 지금 사도 70% 내 계산했을 때. 너무 작아요 70%? 많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애들 이제 1분기 실적 좀 그 다음에 해야지. 실적이 마이크론이나 우리가 항상 말했던 신애들 잘나면 더 잘날 수 있다고. 그치. 그거 계산하라고. 그거 계산 적중주가랑.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들어가면서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실적 발표할 때 이익이 이제 날 뜰 거 아니야. 거기서 또 골라야 된다고. 실적 좋은 걸로. 근데 우리는 딱히 이제 의욕이 되게 떨어져 있는 상태. 왜냐면 이미 왜 잘 가고 있거든. 열차 타서 1등석에 타 있잖아요. 1등석에서 정말 가고 있거든. 우리는 다 지금 1등석에 타 있는 그 상태잖아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여기서 굳이 내려서 그러니까 필요 없지. 여러분이 우리 비난할 수 있어. 왜 종목을 안 찾냐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찾겠냐? 이런 느낌 있죠. 밖에 풍경 보고 있잖아. 내가 팔 게 아닌데 여러분 막 살 게 있으면 열심히 그러니까. 하겠지. 여기 샴페인 좀 주세요. 샴페인 먹으면서 1등석에 앉아있는 거지. 우리 그 뭐야 샌디스크 같이 탑승하신 분들은 다 1등석에 지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굳이 여기서 내릴 필요가 없죠. 실적이 잘났나 뭐 1,500달러까지 가질까 2,000까지 갈까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1등석에서. 네 말했죠. 2,000달러 하면 은퇴한다니까.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유튜브 은퇴. 앞으로 미래에서 온 여행가를 불러주세요. 막 이러면 투자자 은퇴한다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자 일요일 날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